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18번 목적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19번 심경 변화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죠? 확실히 배운 대로 18번 목적 문제 푸니까 좀 더 정답이 잘 걸리죠? 19번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한번 기깔나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19번 발문 한번 재미를 읽어볼게요. 다음 글에 드러난 보통 따옴표가 좀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데이비드의 누구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신경 문제라고 많이 불러요. 이 사람의 기분이 오늘 어떻느냐, 이 사람의 감정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신경 문제라고 해서 지문 초반부터 지문 마지막까지 이 등장인물의 감정이 한 번 하나인 경우에는 신경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요즘 최근 트렌드는 신경 변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치고 변화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경 문제로 전체적인 감정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국 요즘 선생님 트렌드가 변화 문제라면서요. 그런 게 뭐냐? 지문 초반에 등장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지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녀석 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정답으로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정답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초반의 감정이 어땠느냐? 좋았어. 긍정적인 감정이었었는데 이 녀석이 뭘로 바뀌어버렸어? 마이너스.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거나, 또는 마이너스. 지문 초반에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 근데 이 녀석이 뒤로 가서 마지막에 어떤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의 문제와 정답 구성이 가장 출제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다시피 사람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흥분한 것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들은 슬프거나 짜증이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다양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지선다를 보시면 다양한 사람의 신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쌤이 2016년 영어 모의고사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모든 고1, 고2, 고3, 모의고사 목표에 등장했던 감정 단어들을 싹 정리해봤더니 40개도 채 되지 않아요. 그 녀석만 완벽하게 외워놓고 거의 다 동의어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암기만 잘해놓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19번 신경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감정을 잘 찾아내고 마지막 후반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우리가 빠르게 찾아내야 되는 이 녀석도 18번과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꼭 득점하자고요. 그러면 지문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떤 독해 스킬, 무슨 생각을 하고 지문을 들여다볼 것이냐? 일단 발문에 적혀있는 데이비드의 기분을 물어보는 거니까 주어가 등장인물의 발문에 적혀있는 등장인물이 주어 자리에 배치되어져 있는 문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19번 신경변화 지문을 보시다 보면 지문에 데이비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주어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녀석, 요 발문에 적혀있는 진짜 등장인물 이외의 등장인물의 감정과 기분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낚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발문에 적혀있는 등장인물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의 해석의 중요도가 높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독해 스킬인 것 같은데, 막상 요 스킬을 적용해서 지문에 데이비드나 히가 주어로 적용된 문장을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해석을 다 한다고 가져가면은 시간 단축을 또 의외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법 갑니다. 조금 더 실용적이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채택하고 있는 두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데 이 문장이 중요한 것도 많은데, 요런 문장 내부에, 문장 내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이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서 적용된 문장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의 뜻이 들어가 있는 영어 단어는 보통 어떤 품사로 드러내냐면 명사로 가끔 드러낼 때도 있고 보통 형용사나 부사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happy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부사로 들어갈 때는 happily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로 한다면 뭐 enjoyment 이런 식으로 happiness처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18번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뭐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빠른 직독직해 능력을 요구하면서 지문을 빠르게 아이체킹을 해 내려가되 지문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뭐 feel이라든지 luckily 같은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빠르게 초반과 후반의 단어를 잡아낸다면 정답을 아주 손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19번 신경변화 분위기 문제를 푸실 때에는 빨리 해석해야 돼 라든지 등장인물의 주어 문장 다 해석해야 돼 라기보다는 그 문장에서 내부에 감정의 뜻을 갖고 있는 문장만을 빠르게 단어 위주로 콕콕콕 찔러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스킬 별거 없죠? 별거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스킬 자체는 되게 무난하게 보이고 들리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문제 풀 때 계속 생각하고 인지하고 푸시는 게 중요하니까 부단한 연습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됐죠? 마지막 이제 한 말씀 남았는데요. 이렇게 결국에는 스킬을 적용해서 문제에 기분이 이 사람이 어떻느냐를 파악했다고 한들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감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 단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오지선다에서 감정을 못 고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이라는 예를 하나 들자면 지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놓고 해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오지선다에서 왼발 이렇게 해피를 찾을 텐데 해피가 없는 거야. 해피는 너무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유의어의 뭐 please나 어떤 뭐 delight 같은 동의어로 출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개체 정도밖에 안 되는 감정 단어들 동의어를 잘 외워놓으신다면 아주 빠르게 15초 안에 문제 풀 수 있고 쌤 제자들 중에서도 고2, 고3 아이들 중에 이제 이런 신경변화 문제는 보통 10초 안으로 빠른 아이들은 7, 8초 만에 정답 고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지문의 초반 감정 단어를 찾으시고 후반 감정 단어를 찾아낸 이후에 동의어를 빠르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그럼 19번 신경변화도 앞으로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죠? 연습하시고 문제 풀 때에 꼭 이 생각 가지시면서 지문을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8번 목적 19번 신경변화까지 다 맞춰보자고 가자!